네, 좀 전에 그 컨스트레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맨 처음에 봤던 모션 패스에다가 컨스트레인을 같이 에, 응용한 그런 샘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스 애니메이션 파일이고요. 일부 파일을 예전 거에서 가져와서 좀 수정을 해서 멘탈레인 노드가 좀 들어 있습니다. 삭제가 좀 덜 된 상태고요. 그런 거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요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요거에 두 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할게요. 우선은 지금 바닥에 있는 자동차고요. 이 자동차는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옆에 화살표가 있죠. 바닥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글로벌 컨트롤러는 전체를 이동시켜 주는 거고요. 그렇죠? 위치를 처음 시작 위치를 잡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놓을 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어디든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 컨트롤러입니다. 루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트 컨트롤을 움직이시면 그렇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된 거죠. 앞뒤로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애를 선택해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핸들이 핸들 움직인 것처럼 스티어링 움직인 것처럼 앞바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여긴 차 전체에 서스펜션이 들어있습니다. 기본값이 0이고요. 여기를 선택해서 트랜슬레이트 Y를 선택해서 미들 마우스로 화면에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값이 rotate G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맥시멈 미니멈 값이 있죠. 좌우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자, 영어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만 움직일 수 있을 때 트랜스레이트 여기 선택해서요. 미들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앞부분만 이렇게 서스펜션 움직임을 주시고 뒷부분은 이겁니다. 뒷부분만 이렇게 해서 간단한 움직임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얘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얘는 쉐이더 상태로 컬러를 준 거라 텍스처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얘는 텍스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을 누르시게 되면 그렇죠? 6번을 누르시게 되면 컴퓨터 좀 뻑뻑하긴 한데요. 텍스처 매핑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려면 다시 그냥 5번을 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움직임은 이 동작은 그렇죠.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로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부분적인 동작들, 좌우 움직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중에 서스펜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퀴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지상에서의 움직임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늘에서는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컨트롤러입니다. 사각 컨트롤러는 얘도 움직임을 줄 수 있고요. 전체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동할 때는 이걸로 하시고요. 땅에서는 이걸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 움직임. 옆에 이렇게 회오리처럼 표시되는 게 있죠. 컨트롤러. 이걸 통해 가지고 회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G값이죠. G값으로 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고요. 이 차가 이 땅 위에서 움직이는 거를 한번 움직여 볼 텐데요. 먼저 여기 있는 차와 비행기는 잠깐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채널박스 디스플레이에 차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맨 오른쪽 그렇죠? 클릭하시면 선택된 거 포함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바로 레이어라고 하시고요. 약간 오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네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네이밍 바이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이드 시키고요. 자, 바닥만 보겠습니다. 바닥 부분을 좀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싶어요. 만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모델링 메뉴에서요. 여기 있는 메시 툴 중에 메시 툴 중에 스컬프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메시 툴 중에 스컬프트 툴, 스컬프트 툴로 여기 그리시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B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브러쉬 사이즈를 브러쉬의 B죠.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키우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컨트롤 누르고 움직이시면 마이너스로 파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하시면 다시 올라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간단한 지형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지형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재밌으실 거고요.
자유롭게 지형들을 만들어 보시고요. Shift를 누르고 하시면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다시 스무스 만들어 줍니다. 스무스 브러쉬가 되는 거죠. 좀 줄여서 필요하면 조금씩 더 디테일을 좀 만들 수도 있고요. 다시 Shift 눌러서 이거를 다시 약간 부드럽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디테일들을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 변화를 줘서 만들어 봤고요. 근데 이 지형 위를 차들이 다니려면, 그렇죠? 여기의 높이 값들을, 위치 값들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여기에 맞춰서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 위에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이거를 모디파이에서 이렇게 변형한 땅을 터레인이라고 합시다. 이런 지형이 있는데요. 얘를 모디파이에서 make live라고 합니다. 이걸 해주시면요. terrain is live라고 되어 있고요. 쉐이딩에서 와이어프레임 on 쉐이드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스피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을 해서 스피어를 만들어 보면요. 다 이 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안 가시면 modify에서 make not live를 해주시고 얘를 한번 더 손질을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메쉬 툴 있죠? 스culpt 툴을 해서 브러쉬를 좀 더 키우고요. 이렇게 높였습니다. 좀 지나치긴 하지만 약간 높여서 그럼 이 위에다가 make live modifier로 make live 시켜주고요. 이 위에다가 탑 위에서 보시고요. 아이고 지금 높은 데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렇죠? create polygon sphere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만들고요. G 해서 여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지표 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make live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을 확인했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이거를 다시 탑 위에서 여기다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이동되어진 패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에서 넙 서클 하셔도 되고요. 넙 서클 하셔도 되고 또는 넙스 툴에서 커브 툴로 CV 커브 툴을 여기서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CV
커브 툴로 그리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create 커브 툴, 모듈은 모델링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걸로 해서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위에 꽤 들떠서 움직이죠. 이 지점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create 커브 툴인데요. 펜슬 커브 툴로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퍼스펙티브에서 보겠습니다. 다 없었어. 왜 자꾸? 자꾸 안 만들어지네요. 이게 지금 메모리가 적어서 그런가? 그냥 CV 툴로 만들고, 여러분들은 EP 툴을 쓰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EP는 실제 점이 지나가는 점 위치를 선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CV는 그걸 컨트롤하는 선입니다. 조금 달라요. 어쨌든 CV 툴로 해서 좀 촘촘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들어가서 촘촘하게 그려야 지표의 변화에 잘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촘촘하게 펜슬 툴하면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나와서 볼까요? 얘가 지금 어디 가고 있나? 이렇게 가고 있군요. 일정 정도 촘촘하게 그려주시는 게 팁입니다. 인터벌이 조금만 길게 되면 이 지표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좀 자연스럽죠? 여기는 좀 길게 필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당겨서 조금 촘촘하게 움직여도 이 표면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 표면 위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다시 재배열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좀 촘촘하게 만든 거죠. 그럼 이 커브에다가 네, 차를 보세요. 보겠습니다. 네, 차의 방향이 지금 차의 방향이 보시면요. 차 방향이 터레인은 잠깐 이제 make not liable 하겠습니다. 선택을 푸시고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modify에서 make not liable 하시고요. 터레인도 레이어를 만들어서 잠깐 하이드 시켰습니다. 자, 상태에서 네. 차의 경우에 방향이 지금 X방향이 그렇죠? X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지 않고 이쪽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지? 예.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것도 사실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값인데요. 그렇죠? 얘를 나중에 위치 보시면 인서트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회전 값이죠. 회전 인서트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아주 부정확하기 때문에 탑에서 보시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R 회전 값이고요. 인서트 그래서 앞쪽 방향을 X축으로 맞췄습니다. 한번 이거를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자꾸. 나중에 이거는 직접 이 안에서 다시 재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실제 움직여주는 건 얘가 아니고요. 얘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커브 선택하시고요. 자,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세요. Constraint 하겠습니다. Constraint에서 모션 패스죠. Attach to motion pass. 제대로 안 먹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이게 트랜슬레이트 값이 다른 값들, 트랜슬레이트 다른 값들도 좀 불러오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채널 컨트롤에서 트랜슬레이트 축 방향들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T, translate X, Y 값이 지금 빠져 있죠. 넣었고요. rotate 값도 혹시 불러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채널 컨트롤, rotate 한꺼번에 부를 걸 rotate XG 무브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왔고요. 상태에서 나머지 분들 다 언락 시켰습니다. 네. 회전 값이 묶여 있어서 아까 돌려도 제대로 안 들어졌던 것 같고요. 자,
예, 선택해서요. 선택해서 constraint, motion pass 옵션으로 타임 슬롯에서요. 1부터 120까지 하겠습니다. 1부터 120까지 타임 슬롯 전체 값으로 해서 네, 어태치 됐고요. 자, 방향이 좀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보시면 방향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티브레이터 들어가서요. 모션 패스에서 방향들을 자, for front x 값을 g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문제없이 움직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시면 아이고 이동이 좀 빠른데요. 조금 이동을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더 늘리겠습니다. 2배 되니까 240까지 늘리고요. 이 키를 120프레임 있는 키를 컷해서 240으로 옮겨서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되는 거 보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플랜을 띄우겠습니다. 바이플랜 띄우기 전에 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맞춰 움직이긴 하는데 실제 터레인에 맞춰서 이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시고요. 보시면요. 약간 묻혀있죠? 그래서 커브 값을 묻혀있는 거 대비해서 트랜슬레이트 값으로 조금씩 조절하겠습니다. 0.2, 0.5까지 해볼까요? 좀 더 했던 것 같은데 0.75 1 정도까지 올려도 더 올려야겠네요. 1.5 1.5에서 1.7 내지는 뭐 2는 너무 높을 것 같고 1.8 경우에 따라서 또 약간 겨우 다 있고 약간 묻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묻히네요. 실제로 이런 데는 못 가겠죠. 사실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여기를 정확하게 위치가 메이크 라이브가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굴곡들을 조금만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훨씬 이제 샘플 만드실 때 잘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는 어쨌든 조정이 됐고요. 이 경사가 이 정도라 가는 게 묻히기도 하지만 저는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얘가 여기를 주위를 도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도는 걸 하기 위해서 얘 원하고 비슷하잖아요. 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원에 해당하는 정도의 큰 서클을
여기다가 만들거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nubs primitive에 circle 옵션 들어가서 크기를 reduce를 뭐 한 20 정도 줄까요? 20도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number section이요. 이게 스팬 값이라고 해서 마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 값이 많을수록 이제 컨트롤하기 편하겠죠, 모양을. 근데 서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면 뭐 크게 조절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팔 그대로 하겠고요. 팔 가지고 전혀 안 됩니다. 팔이면 거의 80 정도 해볼까요? 섹션은 8이고요. 죄송합니다. 레디우스를 한 100 정도 되겠습니다. 레디우스 좀 더 커야 되니까 200까지도 보고요. 200은 너무 큰가요? 150? 170 정도 해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이 정도로 해서요. 요 궤적으로 바이플랜이 날아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플랜은 이 커브는 이중에 터레인 패스죠, 사실은. 그리고 이 서클 해당하는 건 이거는 에어 패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름을. 그래서 얘는 요걸 따라서 할 겁니다.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좀 안 맞는데 나중에 또 바꿔주겠습니다. 모션 패스 해준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컨트롤러죠. 아이고 좀 무겁네요. 컨트롤 선택해서 에어패스 선택해 주고요. 컨스트레인 모션 패스에서 어태치 투 모션 패스. 타임 슬라이드에서 똑같이 팔로우 줘서 어태치 주겠습니다. 그렇죠? 시작점이 좀 다릅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작점 맞추기 위해서 회전을 좀 시켜서 180 정도 됐습니다. 이거 회전값 180 줘서 이쪽 방향으로 해주고요. 자, 모션 패스 어트리에이터에서 모션 패스에서 아까 프론트 값 있죠? 프론트 값을 G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앞뒤가 바뀐 것 같죠?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프론트를 더 추가로 선택해 줍니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러프하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방향이 거꾸로 가네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할까? 방향이 거꾸로 가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얘 키값을 그렇죠? 이쪽에 있는 모션 패스 UV 밸류 값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데요. 이걸 거꾸로 주는 거죠. 얘가 1, 0.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프레임의 값을 1로 다시 키를 주고요. 그리고
다음 24프레임의 값을 0으로 키를 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동작이 움직여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얘를 감시하려고 해요. 감시하기 위해서, 자, 1프레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카메라 장착하는 거 봤었죠? 카메라. 기억나시나요? 자, create 카메라, 이 카메라고요. 이름을 얘는 에어캠이라고 합시다. 에어캠이고요. 일로 올 건데, 되게 작습니다. 크게 작아서요. 조금 보이게, 아이콘으로 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ttribute Editor, 에어캠 쉐입에 가시면요. 예, 오브젝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보시면 로케이터 스케일이 있거든요. 이 스케일 값을 키워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능과는 상관없이 디스플레이상 크기 사이즈를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큰가요? 7? 네. 이걸 하고요. 얘를 자, 여기다가 종속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페어런팅을 했습니다. 그럼 일로 들어갔죠. 카메라 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카메라 선택했을 때 이 카메라의 채널 박스의 값들을 보시면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값 다 0으로 초기화하면요. 바로 이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가 이 비행기 같은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더 이동해서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돌려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여기에 종속되어 있어 따라가긴 하는데요. 얘가 누구를 보게? 얘를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서 맞출까요? 1번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에서 보시면 얘를 조금 더 돌릴까요? 약간 편법이지만 가까운 쪽에 돌려서 조금 재배치해 주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이 자동차를 보는 값을 앵글을 맞춰보고요. 이 상태에서 비행기가 조금 겹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에어캠 뷰로 보겠습니다.
캠 뷰를 태업 시키고요. 이 뷰를 퍼스펙티브로 해서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여기서 회전값만으로 얘의 위치를 맞춰 볼 텐데요. 이게 카메라 모니터잖아요. 일종의 카메라 모니터 장으로 카메라 세팅해서 레졸루션 게이트 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필름, 오리진 내지는 피봇이 있습니다. 필름 오리진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중심점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최대한 회전값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 값을 만져보겠습니다. 어트리뷰터에서요. 카메라 캠에 카메라 어트리뷰트에 보시면 앵글 뷰 값이 있죠. 포컬 랭스하고 뷰 값을 조금만 40 정도까지만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얘가,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이 컨트롤러가 카메라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마치 눈동자 컨스트레인 해준 거와 똑같은 거죠. 에임 컨스트레인 해준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요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가 모션 패스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모션 패스 값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컨스트레인에 에임으로 해서 옵션 켜주고요. 메인텐 옵셋 켜주시고 애드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이 뷰를 끄시고 여기서 하시고요. 리와인드에서 천천히 리얼타임으로 플레이백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든 어찌되든 자동차를 최대한 쫓아서 추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 이제 플레이 블러스터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플레이 블러스터 할 때 6번 정도 하시면 컬러까지 나오니까, 물론 바닥에는 컬러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윈도우에 플레이 블러스터도 있고요. 플레이백에 플레이 블러스터도 있습니다. 그렇죠? 클릭하시고 타임 슬라이드 하시고 퀵타임으로 H264
H264를 하시고요. 퀄리티 높이셔도 됩니다. from 윈도우가 아니라 렌더 세팅에서 이렇게 뒤에는 이 상태죠. 이걸로 스케일 1 또는 1280-720으로 하시려면 렌더 세팅 들어가셔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죠. 화면 창 자체를 내가 직접 컨트롤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는 이제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720 닫아주시면 1280-720 되죠. 1280-720으로 세팅하게 됩니다. 여기가 좀 더 바듯하게 보시려면 카메라 세팅에서 보시면 오버스캔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화면에 이 스캔값 영역을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오버스캔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플레이 블러스터로 하겠다. 아까 세팅 다 보셨죠? 퀵타임 H264 퀄리티 팩 그리고 렌더 세팅을 해서 디스플레이 값은 주신 걸로 해서 얘가 지금 에어캠입니다. 에어캠으로 다시 잡아줄게요. 에어캠으로 잡아줬습니다. 예. 예. saved 파일로 해서 예. 이렇게 무비로 로 파일 하겠다. 되죠? 에어캠 하겠습니다. 그냥 에어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요. 자, 플레이부스터 하겠습니다. 자동차 프로펠러가 안 움직이네. 여러분은 움직이게 해주세요. 네. 네. 플레이부스터 끝났으면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땠네요. 차가 많이 엄봉듬봉 되네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모션 패스이긴 한데요. 여기다가 페어런팅 시켜주기도 하고 또 다른 옵션들을 컨스트레인을 이용한 방법을 써봤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에 대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페이셜 헤드 부분에 컨스트레인 부분도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션 패스 애니메이션에 적용해서 자동차와 비행기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컨스트레인 에임을 자동차의 타겟팅으로 놓는 방법까지 해서 플레이블러스터로 만든 거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